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25년 최저시급, 1030원 확정, 시급 만만원 시대, 시급 만원 시대 도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2달 반만 있으면, 시급이 정확하게 만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1030원. 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올해도 사실상 만원이라 볼 수 있어요. 만원. 일찌감치 만원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급이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자영업자분들, 고용주들만 싫어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근로자들도 시급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시급이 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근 5년간의 시급이 말도 안 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나 알바 자리가 깎여 나가는 거, 시급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시급이 오른다는 것을 달가운 사람은 없어요. 특히 2018년부터죠. 2018년부터 이제 6,470원에서 7,530원, 무려 1,060원 오른 것을 기점으로 근 한 6년 동안 거의 3,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3,500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렇게 오르면서 과연 혜택을 본 것은 어딜까? 사실 혜택을 본 거 찾기 힘들어요. 혜택보다는 좀 불이익을 본 것이 많아요. 원래 알바라는 게 가장 장점이 뭐예요? 진입장벽이 낮고 구하기 쉬운 건데 시급이 오르면서 이 장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알바마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좋은 알바 자리, 편한 알바 자리는 사실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알바 중에 상당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자영업 일자리,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알다시피 오프라인 상권이 잘 안 돼요. 가게 손님도 많지 않고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뭐 가게에서 일을 봐줘야 되는 사람들, 사장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 많이 쓰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애가 타죠. 그래서 보면 좀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 쿠팡 같은 이제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원래 이런 일자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원래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 오르기 전까지는. 기억나십니까? 한 2012년 전까지는요, 택배 상하차로 간다. 야, 너 죽으러 가냐? 그런 일자리 왜 해? 뭔가 정신무장하기 위해서 한 번쯤 가보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진짜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뭐 쿠팡 같은 경우에 많이 도전하죠. 아무래도 쿠팡이 여자분들 일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쿠팡도 요즘에 예전 같지 않죠. 막 뽑지 않죠. 이제 지원하면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죠. 경쟁을 좀 해야 되죠. 전 앞으로 걱정되는 게 쿠팡도 지금처럼 많이 뽑아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쿠팡마저 일자리가 만약에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쿠팡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왜 몰려요? 사실 여러분 쿠팡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이 굉장히 박합니다. 임금이 박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어. 그분이 만약에 알바를 쉽게 구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사실 알바에서 번 돈이나 쿠팡 받는 돈이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저는 쿠팡이 원래 손해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쿠팡은 너무 멀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도 일이지만 시간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보통 쿠팡 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유치적 노동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알바 뭐 좀 오래 한다고 뭐 집에 가서 막 퍼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해봤지만 알바가 좋은 점이 뭐예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유치적 노동보다는 강도가 덜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알바를 하면서 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데 이제 그런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쿠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쿠팡을 하게 되면 그날은 이제 푹 쉬어야 되죠. 우리가 알바 같은 일을 하면서 몸이 축난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쿠팡 일자리 있다고 너무 안좋아하시면 안 돼. 요즘 이커머스 회사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쿠팡도 이커머스 회사죠. 쿠팡이 다른 데보단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영원히 잘 나간다 볼 수는 없어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잘 나가도 G마켓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도 이제 알바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편의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 자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요. 옛날처럼 그냥 뭐 알바 자리 있으면 지원한다고 해서 뽑아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 말고도 지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편의점 알바 구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옛날 편의점 알바 구하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어필하면 바로 뽑아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후보군을 몇 개 선정해가지고 따져보고 뽑는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 안 뽑는데요. 여기 보면 편의점도 보면 좀 나이 좀 있는 알바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감 강하고 일 잘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좀 사회성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 빵꾸를 많이 낸다거나 근무 수칙을 잘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이 어린 친구들 알바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 되면 더 구하기 힘들 거예요. 더. 내년부터 뭐 알바생 채용은 안 하겠다. 숫자를 줄이겠다.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알바 구하는 것도 피터지겠죠.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양질의 일자리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없어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 얘기하는 대기업마저도 사람들 내보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운운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딴 마인드로는. 본인들이 양질이 아닌데 무슨 양질의 일자리를 바랍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양질의 일자리 주나요? 누가 떠먹여줍니까? 본인이 양질 아니면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 생산직도 인적성 검사하는 곳까지 생길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 강남 가보면 비어있는 상가 찾는 거 쉽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중소기업 생산직 인적성을 본다고요? 중소기업 아닐 텐데 그러면.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을 좀 믿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 인적성까지 봐야 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까다롭게 뽑아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중소기업이 뭐 인원수가 많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중견기업만 돼도 인적성을 보는 곳 있고 안 보는 곳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인적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인적성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장에서 이제 생산직 일자리 채용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뽑더라도 기방인 똑똑한 사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뽑겠다는 게 인적성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급한 것도 들어있고 굳이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적성 검사까지 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저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직은요, 뭐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실한 사람, 사고 안 치는 사람, 지각 안 하는 사람, 성질 안 좋은 사람, 이게 최고거든요. 예. 좀 이 말 오바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분 약간 좀 오바하신 것 같아, 이 댓글 적으신 분. 강남 가보면 비어있는 상가 찾는 거 쉽습니다. 엄청 쉽죠. 뭐 강남 말고도 지방에 보면 비어있는 상가 많죠. 근데 강남은
왜 비어있냐 하면 이제 강남 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강남 같은 데는요 장사가 무조건 잘 돼야 돼. 줄 서가지고 먹어야 돼요. 자, 그런 말 듣는 적 있거든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 있죠. 좀 핫플레이스 같은데 그런 데는요 사람이 줄 서서 먹어야 타산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물가나 인건비가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월세도 비쌉니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가위가 비어있어도 월세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예.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방은 만약에 상가가 비어있어. 그러면 기존에 막 100만원 받는 게 있으면 한 80만원 70만원 낮춰야 되는데 강남은 계속 그대로예요. 보통 한 500, 1000만원 받을걸요 아마? 더 받는 것도 있고 안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저 비싼 이제 월세를 내고도 들어갔어요. 왜냐, 저 자리가 노른자 땅이고 저 자리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요 무조건 목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몰린다? 그거는 봐야 합니다. 왜냐, 요즘에 길거리 좀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무조건 지갑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좀 달라진 게 뭐냐,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만 할 뿐 돈을 안 씁니다. 이게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만약에 사람 많은 곳에 가잖아.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쇼핑백이나 뭐 포장 비닐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들고 다녀. 그럼 그 사람 쇼핑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빈손이에요. 빈손.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고 빈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갔다 구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에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백화점을 가요. 백화점 갈 때 빈손이었어. 근데 나올 때도 빈손이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냥 돌아다니기 말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지나가다가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야. 왜 안 사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할 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런 강남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보장된 곳도 무조건 장사하면 잘 될 거라는 공식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제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빈상가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무리해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그만두지 마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